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무슨 학교에 와 있습니까? 무릎아시아요. 무슨 시간입니까? 국어 시간. 국어 시간에 독서 교육에 관한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엄마들 자신들도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을 집에 가서 자녀들이 이 국어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좋은 도우미 역할을 할까?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무릎학교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오셨고 또 전국에서 많은 시청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학습 도우미가 되기 위해서 이 방송을 아마 열심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국어 시간에는 독서 교육에 관한 것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국어에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그다음에 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하고 그다음에 국어에 관한 지식을 알고 우리 흔히 문법이라고 말하는 이런 여러 영역이 있는데 6개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 학기에는 독서 교육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서에도 읽어야 할 책의 그 종류 또 읽어야 할 글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소설을 읽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읽으면 좋겠는가 또 소설을 읽기는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서 접근하면 좋겠는가 그런 걸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시 읽기입니다. 자녀들이 또 국어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에 관한 것들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학교 공부와 상관없이 시를 읽게 되는 그런 경험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시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엄마들이 좀 자녀들에게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이제 그 봄날은 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봄이 다 가고 있습니다. 5월 말경이니까 이제 초여름 날씨들이 군데군데 나타나곤 하는데 그래서 이 봄이 가는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들 마음속에 느끼는 계절의 감각 같은 것들도 시로 나타내보고 또 계절을 노래한 좋은 시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교과서에도 보면 주로 중학교 교과서에는 뭐 여러 종류, 여러 생각을 다룬 시들이 나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자연과 관계되는 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공부하는 것은 시 공부가 교과서 속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녀들 혹은 뭐 우리 엄마들의 일상생활 속에 시가 알게 모르게 다 들어와 있다. 시를 너무 교과서 속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학교 교실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공부로만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시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된다. 시하고 친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근자에는 시험을 쳐서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올릴까 하는 쪽으로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시도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시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억지로 시를 공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시를 공부해서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주변의 사물들을 내가 시적으로 좀 느낄 수 있고 또 사물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고 이게 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잘 성장하기 위한 그런 교육들인데 그런 공부는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기본적인 태도를 시 공부는 자녀들의 마음과 인성이 이 바깥 사물과 세계에 대해서 아주 따뜻한 마음을 기르고 또 이 바깥의 사물과 세계를 바라볼 때 마음속에 아주 풍부한 상상력이 자라게 하는 그런 공부의 마당이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학교에서 시단원 배우고 시험 칠 때 좋은 성적, 높은 점수 얻어야지 하는 쪽으로만 몰고 가지 않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시는 원래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가 하니 노래와 더불어서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노래에 우리가 흔히 가사라고 말하는 것이 노래는 멜로디도 있고 박자도 있고 가사도 있고 그런데 그 가사가 다 시인 거죠. 요즘은 이제 가사가 따로 분리되어서 그래서 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옛날에는 노래와 그 노래말이 같이 함께 존재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시 뒤에다가 노래 가짜를 붙여서 시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래와 시는 사실은 서로 성격이 비슷한 것이 많고 또 뭔가 자라난 바탕이 같아서 그 노래와 시를 일단 같은 흐름 속에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우스운 이야기가 될지 아니면 뜻있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 해보겠습니다. 놀러 가서 우리가 모여서 놀 때, 한국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노래 한 개씩 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회자가. 그저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노래로 쭉 시킵니다. 요즘은 이제 노래방이 있으니까 1차 밥을 먹고 나면 노래방으로 갑시다 해서 노래방에 가서 이제 번호를 눌러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타고난 기질로. 노래하고 나는 친하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야유회 가거나 소풍 가서 노래 시키는 게 제일 싫더라. 집들이 가서 무슨 할 때 돌아가면서 노래 시키는 게, 그 사회자가 아주 노래 시킬 때는 폭군이에요. 막 강제로 이렇게 시킵니다. 안 하면은 막 쳐들어간다 그러고 이런 말도 있죠, 그죠? 근데 노래 시키는 문화가 우리 일상 오락 문화 속에 상당히 많은데, 노래가 좀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되는 엄마들은 시를 하나 잘 외워가서 낭송을 멋있게 해보세요. 노래보다 훨씬 빛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모여서 놀 때, 연말에 송년회 하거나 아니면 지역 이웃들과 놀 때 그렇게 줄 서서 번호 순서대로 노래하듯이 다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것보다, 어떤 순서에 가서 우리 어머니는 노래 시키는 순서에 가서 언제 그렇게 하나 이렇게 마음속에 잘 품어두셨는지 짧은 시 하나를 아주 멋있게 낭송을 하시더라. 멋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거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노래와 시는 사실은 족보가 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할 자리에 시 하나 잘 멋있게 낭송하는 것은 노래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조금 더 지적으로 보이고 정서적으로 더 세련되어 보이고 멋이 있어 보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난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노래의 소양은 좀 천부적으로 타고나질 못했다 하는 분들은 노래 부르는 자리를 피해갈 것이 아니라 짧은 시구절 하나를 외워가시면 좋습니다. 시라고 그러니까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대중가요의 가사들 중에도 괜찮은 시들이 많아요. 여러분, 부모라는 시 있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이렇게 시작되는, 이거 대중가요의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김소월 선생의 시예요. 또 지금은 많이 잊혀진 노래가 됐습니다만은 개여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이죠. 이것도 김소월 시인의 시예요. 또 여러분 잘 아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를 교과서 속에 가두어 두고 시험 칠 때 문제 푸는 지문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시하고는 영영 멀어지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은 시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시험 치는 것 중심으로만 시를 공부한들 그것은 시 교육의 본래 목적하고도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활 속에 시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 엄마나 아버지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일상적인 사람들 만남 속에 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활용되는 것,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시랑 친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누차 말했다시피 학교에서 시를 자꾸 어렵게 배우고 시 가지고 시험 쳐서 성적만 따지고 그러니까 시라면 지겨워. 저 시를 내가 아름다운 초원에서 자유스럽게 만났더라면 굉장히 친해질 뻔했는데 학교 교과서에서 만나서 어렵게 시험만 치다 보니까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시가 됐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하는 법을 공부 그 자체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국어 교과서에 있는 여러 시나 글들이 자녀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들어와서 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저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들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 읽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도할 건가 하는 것과 관계되는 거니까. 혹시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 떠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만은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배웠던 시 가운데 현재도 기억에 남는 시가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좀 말씀을 해보시죠, 누가. 예. 저는요, 엄마야 누나야 그 시가 생각나거든요. 왜 그 시가 생각이 나죠? 이유를 묻는다면요? 그 시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네. 어쩐지 무슨 강변에 네. 그냥 우리 자매들하고 네. 같이 놀았던 일 생각도 나고요. 예, 예. 하여튼 재미있는 일이 생각나거든요.
엄마의 누나의 강변살자의 이 시골의 전원적인 풍경 같은 게 떠오르고 또 나 자신이 그런 풍경 속에서 살고 놀았던 것들이 환기되어서 그 시가 오래 남는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걸로 아주 충분한 감상을 하신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갖는 것만으로. 근데 뭐 모두가 이렇게 다 시에 관해서 좋은 그 추억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때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시라고 하더라도 그 시와 친해지지 않은 시라 그러면 난 왠지 골치 아파. 뭐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 시에 관해서 그런 부정적인 기억이 있으신 분 있으면 한번 또 경험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시 하면은 그걸 외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외우는 것도 되게 싫어했고요. 네. 내용을 저희가 이해하기 좀 힘든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시를 보통 그 외우게 하죠, 학교에서. 사실은 외우는 방법이 문제이긴 하지만은 시는 외우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싶어서 외우게 하는 것. 또 외우고 싶도록 만들어서 외우게 하는 것.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외우는 동안에는 물론 힘이 들죠. 빠뜨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워둔 시는, 그러나 한번 외워둔 시는 두고두고 이제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우리들의 정서적인 어떤 작용을 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외운 시는 학교 다닐 때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성장하고 결혼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전 생애를 사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서 내가 외웠던 시와 관계된 어떤 비슷한 경험을 내가 인생을 살다가 느낄 때에 정서적으로 나 자신을 이끌어 가게 되고 때로는 정서적인 위안을 주게 되고 때로는 나를 아주 포근하게 감싸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뭐 너무 강제적으로 나에게 전혀 동기가 없는데 외우고 싶은 동기가 없는데 외우라 안 외우면 또 무슨 제재를 가하고 이럴 경우는 이제 난 그 시에 관한 추억은 별로 좋지 않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외우고 싶어서 외우는 것이 사실은 시교육에서 가장 좋은 방법. 외우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이제 두 분 말씀을 통해서 내 경험하고 잘 연결이 되니까 그 시가 잘 외워지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더라. 좋은 추억을 하나 말씀해 주셨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걸 또 외우라고 하니까 싫어지더라. 이 두 경험을 어머니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두 경험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만나게 되는 시가 자녀들의 일상생활적인 경험하고 잘 맞도록 해주게 되면은 그 시와 관련돼서 좋은 경험을 쌓게 될 테이고 자녀가 이 시에 대해서 어떤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외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문제풀이 중심으로 시를 공부하도록 강요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엄마 나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풀이 중심이라는 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엄마들도 공부와 관계된 기억들을 말할 때 그러지 않았으면 그 공부하고 좀 친해질 수 있을 텐데 너무 문제풀이식으로 잘 못 풀면은 야단 맞고 맞추지 못하면은 뭐라고 벌 받고 뭐 그랬던 기억 때문에 오히려 그 학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적인 동기를 갖게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가 어렵다 하는 이유를 또 드는 분들 중에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은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시는 표현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해서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뭘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해야 되는 게 귀찮고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배저오 이거 시죠, 그죠?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아주 잔잔하고 맑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알아듣는데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니까 호수가 뭔지를 다시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그 언유를 풀어내는 과정이 싫다, 귀찮다 그런 의견들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언유를 그 비유를 풀어내는 과정이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방법에서 그 시적인 비유를 풀어내는 것을 너무 맞다, 틀리다 그것도 못 맞추냐 이렇게 문제풀이식으로 시를 공부하게 되니까 싫어지는 거죠. 네 방식대로 그 비유를 해석해봐라. 네가 해석한 것은 정말 독특한 맛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시는 원래 그렇게 해석이 열려진 거예요.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몰고 간 거예요. 이걸 내가 아까 문제풀이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찍어서 문제 맞추는 식으로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시의 맛을 제대로
접해보기도 전에 시에 대해서 실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내가 읽었던 방식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절대적인 정답이 있어서 내가 말한 건 틀렸고 어디 정해놓은 정답은 그건 절대적으로 맞고 그렇게 시를 공부하게 되면 시와 친해질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해석한 것하고 남이 해석한 것을 자꾸 비교해 보면서 이런 맛이 있군 하고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는데 이제 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시를 읽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시 공부할 때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 할 것들을 제가 여기 한 6, 7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어요. 그 정리를 칠판에 가서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시의 이해 원리 해서 특히 자녀들에게 시를 지도할 때, 시 공부를 도와줄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가 시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대단히 특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버려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가져요. 예? 그렇게 배우셨죠, 학교에서. 시에서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그 말은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시에서 쓰는 표현은 전혀 다른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에서 쓰는 표현도 일상적인 우리 말하기 일상적인 언어 표현의 하나예요. 그래서 시의 표현이나 일상적인 표현이나 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시가 어렵지 않게 되죠. 그죠? 시가 어렵지 않게 되죠. 여러분, 결혼 전에 신랑 되는 분들하고 이제 연애도 하시고 또 사랑의 감정을 나누고 그랬겠지만은 시라는 게 내 바깥에 있는 것을 전부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과학적인 법칙에 비추어서 말하면은 다 과학적인 법칙으로는 안 맞는 거죠. 그죠? 내가 당신에게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줄게. 이렇게 말해요. 그죠? 사랑하는 동안에. 불가능하죠, 과학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기분 좋게 생각하죠. 그게 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는 특별히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시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말하는 것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하고 같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는 사물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주관적인 해석. 그러니까 시인도 그렇게 주관적인 해석을 했고 그 시인이 표현해놓은 표현을 보고 우리 독자들도 좀 주관적으로 생각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정답 하나가 있고 그 정답 하나를 못 맞추면은 다 해석을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아왔죠.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어떤 거 정해진 해석을 딱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대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남들의 해석은 어떤가 좀 비교해보고 그러면서 내 해석보다는 저 해석이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게 진정으로 시를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19절 하나 놓고도 엄마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너는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니? 이런 차이가 있네. 네 해석이 내 것보다 나은 것 같아. 이런 방식이 좋단 말이죠.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지만은 시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체질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죠? 시는 사물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시인의 주관적인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거죠. 세 번째는 요거하고 같은 것인데요. 이 비유나 상징을 이게 이제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비유나 상징이 나오는 것인데 이거에 무슨 그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일단은 버리세요. 내대로 한번 해석해 본다. 내가 해석하려는 자세가 적극적인 것, 그게 중요하죠. 저 비유를 내가 그 정답에 맞게끔 해석했다, 정답과 어긋나게 해석했다, 이거는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대로 해석해 보려는 자세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간에 너무 문제풀이식으로 길들여져 와가지고 내가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정답은 뭘까? 그것만 찾아 나서게 되죠.
근데 시 공부는 그렇게 하면은 뭐 잠시 시험 볼 때 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를 읽고 감상하는 능력을 제대로 기르기는 힘들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노래 부르는 장소에 가서 노래 못할 때는 피하지 말고 시를 하나 준비했다가 낭송을 하라 그랬죠. 낭송하기가 중요해요. 낭송하기가.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교과서에 시가 나왔다 혹은 뭐 시험 문제 시가 나왔다 했을 때 물론 시험 볼 때 낭송하기는 힘들겠지만 공부할 때 가져와서 다시 복습한다든지 할 때 시를 자꾸 그 기분을 살려서 감정을 살려서 낭송해 보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를 읽는 동안에는 시는 여러분 사실적인 설명이 아니죠? 그죠?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상징과 비유가 들어가니까 시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는가 하는 것을 자꾸 챙겨보도록 해야죠. 너는 이 부분 읽는 동안에 뭐가 네 마음속에 떠오르든 이걸 자꾸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지 떠올리기.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읽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떠올라 이렇게 되는 사람은 그저 소리만 내고 있을 뿐이지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 내가 마음과 기분을 주고 있으면 누구든지 뭐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 떠오르는 거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감정과 감정을 이어받는다. 그러니까 시는 느낌과 느낌을 이어받아 가지고 어떤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고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함께 느껴보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저와 같은 5개의 원리. 시의 표현도 일상적인 표현이다. 실은 사물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 주관성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시를 읽는 우리 자녀들도 자꾸 주관적인 해석을 해보도록 만들어준다. 정답 찾아 나서지 말고. 그리고 비유와 상징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내가 해석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해석과 자꾸 비교하는 동안에 정답을 나도 만들 수 있어요. 정답을 자녀들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낭송해서 전체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맛보는 것, 이거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시를 읽는 동안에는 뭔가 마음에 이미지를 떠올려보는 이런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일반적인 원리들인데 이게 다 학창시절에 배운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시와 어떻게 친해지는가 하는 그 경험을 좀 말할 거예요. 또 시를 공부할 때 어떤 점이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말할 겁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 취재진이 나가서 취재를 해왔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죠. 예. 천상병 시인의 나이 가나는이라는 시가 있는데 국어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찾다가 그런 시를 보게 되었는데 그 시의 첫 구절에 보면은 오늘 아침은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는 것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말 같은 것이 시어가 되게 쓸쓸하면서도 이렇게 수수하고 되게 느낌이 좋은 시 같았어요. 저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어 자체가 상당히 아름답고 그 시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상당히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서 다양성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시 안에 들어있는 시인의 정신 자체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시를 읽고 있으면 우리 조상들의 조국 독립을 위한 염원이 잘 생각이 나서 그 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제 기분이 다른데요. 그 시에서 흐르는 분위기가 저의 기분과 맞지 않아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시 표현 방법이 뭐 비유법이라든지 은유법이라든지 많은 그런 걸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요. 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녀들이 아주 이야기를 잘하죠. 엄마보다 낫다 그런 생각들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네. 대체로 어려움을 시와 친해지게 되는 시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군요. 시어에 대해서 아주 맛을 느끼게 됐다. 시에 나오는 특별한 시어, 구절에 대해서 특별한 표현에 대해서 친밀감을 가지고 친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시가 친해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 공부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 시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이 시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문제에 그런 게 많거든요. 문제풀이에. 이제 엄마들이 집에서 자녀들의 시 읽기를 지도할 때 저는
이런 걸 조금 강조했으면 싶어요. 뭐 앞에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째는 문제풀이식으로 묻지 말고 그 시가 쉽게 들어오니 잘 안 들어오니 그래서 잘 안 들어와요 짜증나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더 거론하지 마세요. 뭔가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런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일단은 시와 가깝게 해준 거란 말이죠. 아까 그 모니터에서 본 그 학생들 발언 중에 하나, 내 기분은 그런 기분이 아닌데 전혀 다른 기분의 분위기의 시를 받았을 때는 별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현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기분의 상태, 나름대로 뭐 고전악한 마음, 기쁜 마음, 슬픈 마음, 분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이 감정의 분위기와 맞도록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아이가 뭘 잘 읽었던 시가 있으면 그 작품하고 자꾸 비교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그 시하고 비해서는 어떠니? 쉽고 어려운 걸 가지고 이야기해도 좋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로 이야기해도 좋고 그 다음에 시인이 무슨 마음의 동기가 있어서 이런 시를 썼을까? 이건 뭐 정답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뭐에 대해서를 분노해서 이렇게 막 절규하는 목소리를 낼까? 뭐 이렇게 그런 물음 좀 던져보고요. 그거 읽는 동안에, 엄마는 이거 읽는 동안에 마음속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시골집의 우물가 풍경 같은 게 떠오르는데, 너는 어떠니 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같이 확인해 준다든지요. 그런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뜻인지 참 애매한 데 있지. 그게 어딘 것 같아. 이거는, 그러고 나서 끝내도 좋아요. 뭐, 애매한 뜻을 꼭 엄마가 설명해 주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엄마도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아. 뭔지 잘 모르겠어. 원래 시는 꼭 애매한 것이 시의 매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 찾아보기 그런 거 좋고요. 너 이 시 쓴 사람이 어떤 사람 같으니? 시 쓴 사람을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보기 그런 거 좋고요. 이 작품 속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만 찾아보자. 그런 질문도 좋아요. 나는 이 구절이 좋아. 너는 어디가 좋니? 뭐 이유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시를 잘 베껴뒀다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편지 쓸 때 하나 붙여줘야 되겠다. 너는 어디다 쓸래? 그런 정도의 대화도 좋고요. 너랑 나랑 이거 한번 낭송 시합 해보자. 녹음기 갖다 놓고 해서 그거 재미있어 해보면요. 그래서 낭송해보고 녹음기로 들어보고 이런 정도로만 집에서 활동이 이루어져도 사실은 엄마로서의 시교육 도우미 역할은 100점입니다. 하나도 안 해보시죠, 여태까지? 네. 한번 해보세요. 이 중에 몇 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그 자녀들의 시 읽기를 엄마들이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제 강의와 관련해서 여러분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시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예. 근데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아이한테도 이렇게 알려줄 예. 수가 있는데, 그럼 아이에게 특별히 시를 감상할 수 있는 요령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시인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시인의 이 시인은 이런 사람일 것 같아 하고 시인을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 시를 쓸 장면의 시인의 모습을요. 예. 그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밖에도 뭐 질문들이 여러분 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시 읽기를 돕는 엄마들의 어떤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국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